이번에는 친숙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썸을 살펴봅니다. 사전에서 번역의 예외로 제시된 의미로는 적용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단어, 썸. 썸이 사용된 구문들마다 서로 다른 뜻이 필요하거나 아예 대체할 우리말 단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는 썸이 사용된 몇몇 구문들을 살펴가며 적절한 우리말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썸을 말할 때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any와는 나름의 의미적 대조를 이루는 듯한 문법 현상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수식어로서의 썸은 어떤, 일부, 다소 등등의 우리말 의미로 번역되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명사처럼 혹은 다른 대명사와 결합되어 하나의 단어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런 결합대명사에서 작용하는 썸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문을 시작으로 썸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해석의 편의로 주어진 어떤, 일부의, 다소의 등등의 우리식 사고로는 동의되지 않는 표현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문 3에서의 썸은 우리 사전식 여러 개념으로도 잘 동의되지만 그러나 예문 4에서의 썸은 우리 사전식 어떤 개념으로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문 4의 경우는 우리말어 할 때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에 쓰인 썸을 인지할 때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구체적인 복수량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약간, 조금, 일부, 어떤 등등의 수량적 숫자적 의미를 받아들여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문 1과 2에서 비교되듯이 서로는 어떤 의미 차이도 낳고 있습니다. 문법에서 썸과 any만이 다른 두 구문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변별하기도 하지만 썸을 긍정문의 요소로 any를 부정문 의문문의 요소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1의 경우는 D에서 not으로 동사를 부정해보면 any 플러스 not equal no가 되어 예문 3과 같이 아무 아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표현의 전체 부정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문 1은 부정어 not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any가 쓰인 긍정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문 1과 2 모두 긍정문이 되는데 이들 서로 간에는 어떤 변별적 요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예문 2의 썸 차일드에 적용되는 어떤 혹은 일부라는 번역에 숫자적 수량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 예문 1의 any 역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썸과 any 자체에서는 어떤 복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어휘가 수식하고자 하는 D의 명사에 단수와 복수, 가산명사와 비가산명사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문 4와 5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의 예입니다. 썸이 수식하고자 하는 대상을 단수 복수, 가산 비가산으로 이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면 썸을 수량적 복수성으로 자질화된 수식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 2에서 보면 앞절과 뒷절에 쓰인 썸은 복수의 펜즈와 무 대상을 수식 대상으로 각각 선택했는데 후속 구문에서의 썸이 수식어가 아니라 대명사로 쓰였다 해도 앞에서 언급된 썸 펜즈의 s까지 대신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s까지를 대신하는 수량적 대명사라면 so 이하의 표현에서 화자 아이가 여러 자루의 펜을 힘에게 주었다고 인지해야 하는데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의 썸에서는 수량적 숫자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힘이 여러 자루의 펜을 받았다면 당연히 복수가 주어져야 하고 그럴 때라면 someone's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후속절에서의 주어 아이가 힘에게 준 것이 여러 자루의 펜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중 일부를 말하는 것임을 예문 1과 2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문 1과 2 대화에서 보면 질문은 any로 했고 대답은 some으로 했습니다. 대답의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문 3과 4, 그리고 5 모두 some이나 any의 전체 구성 대상으로 them을 지정한 것이라서 이들이 지칭해주는 대상은 them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어휘서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 차이를 낳게 됩니다. 예문 3의 경우는 어떤 일정한 책을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4는 아무 책도 원치 않는다이고
5는 어떤 책이라도 가리지 않고 원한다입니다. 3에서 썸은 댐에 속한 어떤 책을 지칭하지만 몇 권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댐의 일부분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화자가 썸을 선택할 때 가산적 수량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비가산적 난임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어휘로 보고 이제는 난임을 전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은 미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글로 적어 보내야 할 것이라는 표현인데 이 구문 표현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애니와 썸이 함께 쓰여 있는 앞 조건절은 애니바디가 주어로 발화되어 있는데 누구라고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그렇지만 모두가 특정인일 수 있는 누구든지를 드러내는 어휘는 애니입니다.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애니바디가 미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자 했을 때는 주어 애니바디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고 화자는 단정을 하고 이 말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단정에 의미가 들어있는 썸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발화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썸이 특정 대상을 결정지어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 대상이 결정될 때는 난임이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하고 싶은 말은 많은 말 중에 어떤 것으로 something of everything에 해당합니다. 이렇듯이 everything으로부터 나누인 일부가 something이므로 수식어 썸은 대상을 나누어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문 1의 해석 대단한 연애였다 에서의 대단한에 해당하는 것은 썸입니다. 이런 의역이 가능한 것도 썸 파티에는 보통 행해지는 모든 파티 정도를 심층 배경으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구별되는 파티라는 내포된 의미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본문사에서 썸의 수식을 받는 트루스가 셀 수 없는 추상 명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에서의 쓰임을 보더라도 썸은 결코 개수적 수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가 한 말을 수긍이 가는 트루스라고 수식해주는 의미 지정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썸이 주로 긍정문에서 많이 쓰이고 애니가 주로 긍정문이 아닌 표현에 많이 쓰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시 1과 2에서처럼 규정하고 서로를 상반되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에서 보면 썸 트루스를 일리라고 해석했는데 썸 트루스를 화자의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이다 라고 구체적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인정해주는 단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애니로 말했을 경우라면 일리, 즉 애니 트루스는 의미상 어떤 것이다 라는 구체적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없는 비단정을 적용받아 썸과는 상반된 의미를 드러내게 되고 부정어 낫을 수반하고서 부정적인 의사 표현에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 같은 단정과 비단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 5는 의문문인데도 애니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살펴본 바대로라면 애니는 대상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자가 마시고자 한 것은 우유이고 그 우유는 대화 내에서 뚜렷하게 인식되는 존재입니다. 밀크를 더 마시고 싶다고 말한 것은 이미 밀크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다른 음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음료로 지칭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썸의 단정적 기능이 밀크를 구별된 음료로 수식 지칭해서 구체적인 대상이 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도 화자가 선택해서 권하는 음료는 커피라는 다른 것과는 구별된 음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밀크나 커피 대신에 드링크와 같은 표현의 범위가 포괄적인 어휘가 왔다면 어떤 것이라고 지정하지 못하는 비단정적 선택의 질문을 던진 꼴이 되어 애니가 사용되어도 자연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본문 6은 앞 선행절이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if는 혹시 여부를 구문에 선언해서 상황을 가정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본문이 표현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상황을 가정한 선행절에서는 if의 역할 기능대로 혹 그럴 가능성의 경우를 단정지어서 말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썸을 선택해 대상을 단정적으로 수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애니로의 비단정, 비구별 수식은
필요로 하는 그 재료를 나누어 구별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라는 표현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절에서는 앞에서 그 존재를 이미 가정해둔 이후의 발화이기 때문에 일반적 스터프가 아니라 가정적으로 존재시켜둔 그 스터프를 썸으로 구별되게 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재료가 애니의 어떤 것이든 거기에 존재하는 썸의 그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됩니다. 본문 7은 썸과 원이 결합했을 때도 똑같은 수식적 요소가 작용하는 표현입니다. Someone of you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라는 의미인데 썸이 you 중에 하나인 원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단정적 선언으로 수식해서 someone으로 결속시킨 셈입니다. 반면에 썸의 위치에 any가 쓰이면 그 대상은 구체적이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문 1은 아무라도 해달라는 선택에 있어서의 비단정적, 비구별적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문 2 표현에서 보면 썸과 싱의 결합에서도 같은 수식이 작용합니다. and를 두고 something과 everything이 해거와 보충어 관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문 3은 everything의 모든 것 중에서 구별되어진 something의 어떤 것을 말하고 예문 4는 구별되어진 something의 어떤 것들을 총칭한 everything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알고 살아가게 되는데 예문 이 표현의 and 앞은 그것, 즉 알고 살게 되는 것이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지는 어떤 것에 해당하고 상식이라는 인력을 낳은 셈입니다. 그리고 표현 2의 and 이하 구절은 어떤 것으로 구별되어진 그런 것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문지식이라는 인력이 타당해집니다. 본문 8의 썸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절한 어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시된 표현들에서 썸이 수식하는 대상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복수형입니다. 그렇지만 단수만으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일 복수형들임을 알 수 있는데 나머지 A의 수식으로 표현되는 대상들을 보면 모두가 단수형이고 그 단수로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썸은 A와 변별되는 그만의 의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A가 단수형 수식어이기 때문에 썸이 복수일 것이라는 분석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A의 단수 지칭이 의도적 가산이 아니듯 썸 역시 결과적으로 복수를 내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위의 구문들에서 보면 썸의 수식을 받는 대상들의 공통점은 좌우 대칭적으로 나뉘어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문 6에서와 예문 7에서는 상의인, 블라우스, 셔트 등도 좌우 대칭이 있는데도 A의 수식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개념적 요소인 나뉘어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상의나 치마는 하나이거나 하나로 간주될 뿐 나뉘는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또 썸의 수식어 때문에 삭스가 복수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문 1, 2, 3, 4는 그 대상들이 단일 복수형이기 때문에 A가 아닌 썸으로 수식을 하고 있는 구문들인데 썸은 자신을 포함해 수식하는 대상을 나뉘어 구별되어진 것으로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지금까지의 썸이 쓰인 구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썸은 수량에 대한 한정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는 것의 지정입니다. 둘째, 썸은 긍정의 요소가 아니라 단정의 요소입니다. 셋째, 썸은 심층에 전제된 전체로부터 나누어진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썸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썸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